푸른밤 종현입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첫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걸프 해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 낚시하는 노인이었고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날이 이제 84일이었다. 어떤 소설인지 대충 예상이 되시나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책이 10년이라는 슬럼프 끝에 나왔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해밍웨이도 수백, 수천만 번째 문장 끝에 지금의 첫 문장을 찾아낸 거겠죠. 인생에서의 첫 문장, 우리도 많잖아요. 첫 등교, 첫 출근, 첫 연애까지. 원래 이 처음은요, 잘 몰라서 늘 불안하고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처음이 절대 한 번은 아니라는 거. 고치고 또 고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지 않을까요? 3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종현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이야,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이 책 내용 정말 심오한, 생각 많이 들게 하는. 참, 해밍웨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초고는 쓰레기라. 초고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도 이 얘기를 저 책 쓸 때 이제 같이 함께 고생해 주신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제가 초고를 다 써서 이제 딱 보냈어요. 저 초고 다 썼어요. 읽어보세요. 딱 보냈는데 수고하셨어요. 해밍웨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초고는 쓰레기다. 진짜 초고 쓰레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말고요. 해밍웨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그랬으면 뭐 어쩔 수 없지. 해밍웨이가 그렇다는데. 막 그러면서 장난쳤었던 기억도 나네요. 너무 웃기네요. 그래요.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만큼 또 이제 수정, 그리고 다시 쓰고 다시 해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잘했나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문장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쓰고 다시 고쳐 쓰고 다시 도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기억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걸 또 이제 바탕으로 새로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우리니까요.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죠. 사실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뵈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푸른밤에서 뵙게 되네요. 3년 만에 컴백을 하신 이하이 씨와 함께 하니까요. 라이브까지 들려주신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미래의 낸기출,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세정웰메이드, 롯데관광개발, 미니코리아, 유록스, 클립싱크 물막기, 부영주택, 삼성 디지털 프라자, 미건의료기,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조심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리차드 파커스와 양요섭이 함께한 이야기라는 곡입니다. 참 이 곡 리차드 파커스의 이 목소리 그리고 양요섭 씨의 이 목소리가 묘하게 어울리면서 참 좋은 곡이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리차드 파커스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앨범이 나오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색다른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오게 돼서 참 반가웠습니다. 야, 앞으로도 많은 앨범과 좋은 행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인디 뮤지션과의 이런 콜라보를 또 선택한 양요섭 씨도 좀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곡 자체에 또 뭐랄까 애절함? 이게 또 느껴져서 좋은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리차드 파커스 그리고 양요섭이 함께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리차드 파커스 그리고 양요섭이 함께한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좋죠? 8605님, 쫑디 열심히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참, 오늘부터 친구들이랑 바른말 고운말 쓰기에서 벌금 걷기로 했답니다.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고3 생활도 응원 부탁해요. 화이팅!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학교 다닐 때 이제 바른말 고운말 쓰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또 유행에 민감한 그런 친구들이고 관심들이 휙휙휙 또 변하기 때문에 이 유행하는 언어들 또 줄임말들 이런 거 참 많이 쓸 텐데 그래요. 이런 것도 참 멋진 거죠. 친구들끼리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은 딱히 없어서 친구들끼리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제 친구들은. 야,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 예쁜 말만 쓰는 거야. 표준어만 쓰는 거. 표준어 이외의 말 쓰면은 벌금 내기 막 이랬으면 사전에 있는 거 괜찮냐? 막 이러면서 그거 돼. 그러면 사전에 있는 단어 찾아갖고 이상하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야, 그게 뭐야? 이상한 말이잖아. 사전에 있어. 하면서 사전 펼쳐서 보여주고. 이상한 녀석들. 최연수님. 자취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2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되게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요. 앞으로 실습도 시작하고 많이 힘든 3학년을 보내게 될 텐데 종현님 밤마다 많은 위로와 힘 받고 갈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자취 일단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이전보다는 그래도 잘 해내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또 위로해 드릴 테니 전 여기 있으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9228님 쫑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에요. 편집부 동아리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편집부로 삼행시를 지으라고 하네요. 편으로 시작하는 독특하고 남다른 말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편두통이요. 편두통, 편의점, 편애, 편집증. 되게 많은데요? 편이라는 이 편이라는 글자 자체가 발음이 좀 독특해서 이 편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 좀 남다른 말인 것 같은데요. 또 뭐 있지? 편지, 견, 뭐 등등등. 잘 쓰셔서 합격하세요. 근데 편집부에서 왜? 이게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들이 편집을 잘하니까? 글쎄. 정시아님. 잠시 독일에 살고 있는 24살 백수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외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여기 와서 뭔가 있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이유를 찾고 있고요. 오늘도 친구랑 한국에 돌아가면 뭐 해먹고 사냐는 얘기를 나눴네요. 휴, 친구들은 2, 3년 차 직장인인데 노래로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4살이면 아직 괜찮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시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해외에서 또 어떤 경험들을 쌓고
한국으로 오시면 또 분명히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해 하지 마시고 한국에 돌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막막한 마음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보심이 뭐 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하긴 하네요. 24시면 절대 늦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좀 이를 수도 있죠. 언제 돌아오시느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2, 3년 차라고 해서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안 나셔도 괜찮아요. 예. 윤나영님. 쫑디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더니 엄마 심장 수술, 아버지 허리 수술, 엄마 어깨 수술. 수술의 연속이네요. 그래도 수술도 잘 됐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제가 지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파이팅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어서 완쾌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가족이 아파서 얼마나 또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요. 좀 소갈이 많이 하셨을 텐데 어서 회복하시길 바라고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일찍 또 발견을 하셨으니 다행이에요. 예, 늦지 않게 좀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어찌 보면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노래 두 곡 듣죠. 메이저 레이저의 리논 그리고 낭만 유랑 악단의 봄 듣겠습니다. The hibbit of a hip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애때기만 했던 소녀였는데 이젠 어엿한 숙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가요계에서 3년이란 긴 공백의 시간을 딛고 돌아온 분인데요. 모두가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죠. 푸른밤 더 라이브, 외모에서부터 생각, 음악까지 모든 것이 성장한 이하이 씨와 함께합니다. 네, 3년 사이에 10대에서 2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매력적인 음색도 여전하죠. 이하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푸른밤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음악으로는 푸른밤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니까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입니다. 한숨과 안녕하십니까. 손잡아주러 돌아왔습니다. 3년 만인가요? 네, 3년 만에 3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곡을 활동하셨었죠? 3년 만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막 이래. 너무 오래됐죠? 네. 맞아요. 네, 로즈. 그리고 또 얼마 오래지 않은 그 시간 내에는 이제 나은달라로 수연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함께 유닛으로 네. 활동도 하셨었는데 이번에 이 미니 앨범으로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늦었잖아요. 12시에 이제 푸른밤이 시작을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네, 조용하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하이 씨는 평소에 이 시간대 어떻게 지내세요? 전 이 시간대에 굉장히 들뜨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업되고 저 음. 같이 활동했던 수연이가 항상 이 시간대가 되면 제가 자꾸만 신나서 노래 들고 춤춘다고. 네. 평소에도 신나는 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 좀 쉬거나 그러진 않은 시간이군요. 이른 시간이군요, 자기엔. 네, 조금 제가 늦게 자는 편이라서 네네네. 네, 12시가 되면 놉니다. 아, 네.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늦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네. 푸른밤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래프가 꺾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전 신난 신납니다. 그래프가 갑자기 딱 꺾이기 시작하면서 방송에서 완전 차분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하이 씨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네요. 네. 자, 그래요. 사실 3년 만의 앨범이에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네. 상당히 많은 것이 변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좀 많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변했을까요? 일단 10대에서 20대가 됐고요. 아, 맞아요. 또 저만의 감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음. 성숙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아닐 그래요? 수도 있지만요. 네. 성숙감이 생긴 것 같나요? 스스로 봤을 때? 조금요. 근데 네. 사실 이하이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나 음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예전부터 좀 성숙한 느낌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너지가 터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다 한숨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무 좋은 곡이죠 한숨. 아, 예, 네. 예, 예. 그래요. 좀 많이 예뻐졌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 그런 말을 자꾸 많이 해주시는데 네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더 예뻐지도록 할게요. 아니 저 샤이니로 활동할 때 드림걸 때였나요? 네네네. 그때 활동할 때도 같이 네.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되게 오랜만에 그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1위 하셨을 때 네, 멍 제가 때리고. 1위 하셨을 때 제가 꽃을 드리는 네, 예, 네. 그 사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꽃. 그때와 지금과는 또 사뭇 다른 좀 매력이 좀 느낌이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고요. 10대까지는요. 근데 지금은 뭔가 조금 더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10대와 20대 좀 가장 크게 달라진 느낌 뭐 있어요? 뭐 음악적인 부분 말고 좀 일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실은 네. 제가 10대에서 20대가 되면 정말 뭔가 많은 것들이 변화할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너무 지금 일상이 비슷해서 뭘 음. 하면 뭔가 다른 일상이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좀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딱 넘어왔을 때 세상이 변할 것 같고 막 네네. 천지가 개벽될 것 같고 그렇지만 네. 사실은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니까요. 네. 그래 어쨌든 그래도 20살 네. 넘으시고 이제 20대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겠지만 네. 20대 되면 또 새로운 느낌이잖아요. 예. 네. 자, 그래요. 앨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네네네. 오래 걸렸어요. 네,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네. 일단은 저도 굉장히 긴 시간이어서 굉장히 보내는 동안 굉장히 조금 힘이 들긴 했어요. 근데 네네. 어쨌든 지금 돌아와 보면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네. 또 준비된 상태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음. 3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지만 또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오랜 시간 동안 앨범을 준비를 하시면서 네. 공백기를 가지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뭐랄까 나를 압박했던 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고민도 많고 뭔가 3년을 쉬는 시간 동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잊진 않을까. 또 신인이었을 때 3년을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네네. 혹시나 저를 잊고 제 노래를 이제 또 듣지 않아주시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네네. 또 다행히 이번에 또 성적이 너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앨범이 너무 안 나오고 하면은 네. 섭섭할 수도 있어요. 이제 네. 나는 빨리빨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좀 같이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초조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앨범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에 어떠한 그런 마음의 변화도 있나요?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섭섭했고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회장님 말에는 회장님이요. 하지만 뭐 의미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오고 나니까 정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네네.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네. 시간들이 또 도움이 됐다라고도 느껴지는 거죠. 네. 나의 성장이 또 완벽함으로 이제 다가가는 시간이었다. 네네네. 어떠세요? 좀 반응 궁금한데 잘 됐잖아요. 잘 됐겠죠? 잘 됐어요. 이 정도 엄청 잘 된 거죠. 네네네. 아유 부럽다. 어쨌든 그래서 주변의 반응 좀 어때요? 앨범 잘 되니까. 일단은 주변 스태프들은 너무 많이 응원해주고 항상 정말 곁에서 정말 음원 스트리밍을 하면서 함께 곁에서 네, 함께 함께 휴대폰으로. 네, 저도 항상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이 힘이 돼주시고 계시고 네. 또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맞아요. 근데 정말 밖에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 제가 또 밖에 나가질 않아서 궁금했겠죠. 네 궁금한데 저도 콘서트를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네. 이제 피부로 직접적 와닿는 그런 네. 반응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3년 만에 나온 앨범, 네. 앨범 타이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라이트예요. 네, 서울라이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일단은 앨범 준비하기 전에 3년 동안 쉬면서 네. 서울에 정말 멋진 곳들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굳이 정말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뭔가 촬영을 할 때도 굳이 네. 해외 나가지 않아도 정말 멋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 제 앨범에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다 보니까 서울라이트라는 이름이 좋겠다. 물론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에요. 부천에서 네네네. 나고 자랐는데요. 네. 근데 뭔가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고 또 그런 감성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감성을 담아보자라고 계획해서 이렇게 서울라이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트웍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명소들이 네. 이렇게 네네네. 함께
딱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아는 곳도 되게 많고 아. 가보지 못한 곳은 왠지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참 재밌는 아트웍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테마를 서울로 잡은 이유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네. 이제 타이틀곡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손잡아줘요 그리고 한숨 두 곡입니다. 네. 손잡아줘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리드미컬한 곡인 것 같고 네. 하이 씨의 어떠한 이제 감성 좀 레트로한 감성을 좀 많이 살릴 수 있었던 곡인 것 같은데 네. 이 곡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손잡아줘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팬분들이 원하시는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되고 네. 또 익숙한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작곡은 이제 바버레치 안신의 작곡가님 해주셨는데 네. 정말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제 앨범에서 빼놓지 않고 좋아하는 곡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정말 미니 앨범에 네, 수록되어 있는 곡들, 뭐 타이틀곡들 정말 빼놓을 곡이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트럭 넘어가는 느낌도 너무 좋고. 자, 이 곡에서는 좀 레트로한 감정을 많이 네. 표현을 했고 바버레츠라는 팀 자체가 네. 이제 하는 음악 자체가 조금 복고풍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녹은 곡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래요. 한숨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한숨! 네. 유후. 네, 한숨. 네, 제가 한숨. 썼어요. 와, 한숨이라는 곡을 네. 네, 처음 받았을 때 기분 좀 어떠셨는지. 저는 타블로 오빠께 제가 이제 쉬는 동안 뭐 작업을 하면서 제가 오빠한테 저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노래를 딱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 정말 마음에 든다고 녹음해보고 싶다고 이랬는데 네. 그 전까지도 제가 이제 선배님의 노래인지 전혀 몰랐어요. 네네네. 근데 녹음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이드 보컬을 들으면서 이건 종현 선배님 목소리인데 계속 말했는데 저한테 자꾸 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맞는데 이랬는데 녹음을 거의 이제 반쯤 해갈 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선배님 정말요? 노래라고.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저도 이제 뭐 가이드를 이제 녹음을 하고 네. 뭐 근데 내 목소리가 들으면 다 알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블러 형에게 넘겨줬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참 네. 나중에 이제 야 이거 사실 몰랐었어 사람들도 네 노래인지 그래서 네. 정말요?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네. 재밌게 했었었는데 네. 네. 위로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하이 씨가 위로에 대한 곡을 부르고 싶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도 위로가 포인트인 게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뭔가 위로가 포인트가 되는 곡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네. 숨이라는 테마가 제가 실제로 오빠랑 얘기할 때 숨이 쉬어질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노래가 딱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찾으시더니 들려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네. 어떠한 인터뷰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보면 네. 양 사장님께서 네. 양 회장님께서 이하이스럽지 않은 곡이라 좋다. 네. 이런 네. 얘기도 하셨다고 하던데. 네, 뭔가 항상 제가 부르는 노래가 아무래도 레트로 이런 복고풍 노래도 많이 했었고 소울이 많이 담긴 곡들이 또 많이 네, 있죠. 네. 좀 아무래도 또 멜로디 라인이나 뭔가 비트감이 있는 노래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제가 부르지 않을 법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좋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앨범에서 이제 트랙 리스트를 들어봤을 때도 네. 조금은 뭐랄까 색다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곡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저도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네. 쓰긴 썼는데 이 곡 말고도 사실 제가 다른 리드미컬한 곡들을 몇 곡 썼었는데 네. 그 곡들보다 이 곡을 픽을 해 가셔서 아니 이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차 앨범 자체에 다채로운 색깔을 많이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네. 첫 번째 라이브 어떤 곡을 해주시나요? 한숨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하이의 한숨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이야, 이하이의 한숨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되게 슬프네요. 사실 저는 이 라이브 하시는 거 물론 TV로 보거나 뭐 네. 방송국에서 뵙거나 네. 그런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그런가요? 와, 성량이
저 지금 한쪽 이어폰 일부러 빼고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성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듣는 사람을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이 곡의 맨 마지막에 정말 수고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은 이제 타블로 씨가 또 어레인지를 해주신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또 정리가 딱 되니까 수고했다고 오늘 네. 하루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또 참 네. 마지막이 좀 임팩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 부르면서 저는 끝에 딱 부를 때 참 울컥해요. 네. 좀 이게 보통의 사랑 노래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 물론 사랑 노래도 너무너무 좋지만 네. 이건 또 이제 일상적인 사람들의 지침을 또 위로하는 곡이다 보니까 네. 참 그런 부분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앨범 얘기를 좀 다시 해보고 싶은데 네. 이번 앨범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네. 송민호 씨도 참여를 하셨고 도끼 씨, 인크레더블 네. 그리고 또 이제 타블로 씨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투커 씨도 참여를 하셨고 네. 저도 참여를 했고 우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한 그런 앨범인데 네. 래퍼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 좀 어떤 부분에서 함께하게 됐는지. 아무래도 하이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정말 힙합을 기반으로 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컬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뭔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래퍼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타블로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래퍼분들을 섭외하게 됐는데 음. 개인적으로 민호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네. 멀쩡한 노래를 이제 아무래도 같은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네네. 또 도끼 오빠 같은 마지막 트랙 제목을 말할 수 없는데요. 네네, F With With Us. Us. 네. 네.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끼 오빠랑 평소에 친분이 있는데 네. 이 노래를 누가 부르면 누가 랩을 해주시면 가장 어울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딱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딱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군요. 또 인크레더블 씨 같은 경우에는 인크레더블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쇼미더머니 나갔었는데 네. 그때 뵙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래퍼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타블로 오빠한테 말씀드려서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공백 기간은 3년이었죠. 네. 근데 이번 이 앨범을 준비하는 시간은 의외로 좀 타이트한 기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앨범, 이 서울라이트 앨범을 준비한 기간은 생각보다 정말 길지 않고 정말 짧게 급하게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네네. 왜냐면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이 한꺼번에 탁탁탁 모이게 되면서 빨리빨리 녹음을 진행하고 이제 그 곡을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타이트하게 준비했는데 네. 실제로는 3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것만은 아니고요. 앨범을 뭐 준비하기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곡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없기도 했고 근데 또 이번에 이렇게 3년 만에 서울라이트 앨범 타이트하게 준비하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이게 또 그간에 이 뭔가 시행착오가 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네. 좋은 앨범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하루에 한 곡씩 녹음을 했다는 얘기. 네. 야, 이거 정말 힘든데 네. 어떻게 거의, 진행이 이렇게 된 건가요? 녹음을 거의 한 달 만에 다 모든 곡을 끝냈거든요. 야, 그래서 그러면 진짜 네.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 수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녹음하고 이랬는데 네네. 한 곡씩 녹음을 하면서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 녹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네네. 그리고 또 빨리빨리 녹음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곡이 어떤 곡인가를 빨리빨리 가를 수 있어서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요. 또 인터뷰를 좀 보니까 네. 쉬는 기간 동안 생각이 좀 많았었다.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좀 주로 하게 되셨는지. 아무래도 잊혀질까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잊혀질까에 부분.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기다리면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무 한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항상 곁에서 저희 어머니가 같이 숙소에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연예인으로서 일하는 사람, 가수로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날 잊으면 어떡하나라는 이 불안함은 사실 네. 뭐랄까 하루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괜찮다가 또 밤이 되면 좀 네. 생각이 많이 나다가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맞아요. 또 괜찮다가 그런 거랑 비슷한데 네. 지금 또 이번 앨범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해답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이하이의 월드 투어. 아,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앨범 이제 전체 선택 딱 해서 듣는데 첫 트랙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1번 트랙에서 몇 번 못 넘어갔던 한 3-4번 듣느라 이하이의 월드 투어, 네. 송민호 씨와 함께한 노래죠. 네. 이 노래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네. 번만 살짝 설명해 주실까요? 월투어 일단 1번 트랙이니만큼 뭔가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네네네. 정말 그래서 월드 투어를 정말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1번으로 딱 넣게 됐습니다. 그 가사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뭔가 이게 시니컬한 듯한 감정 표현이 잘 되는 듯한 네, 그런 딘 가사 오빠께서 너무 좋아요. 노래를 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노래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소녀에서 숙녀로 돌아온 이하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떠세요? 소녀에서 숙녀로 돌아온.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내가 것 많이 같아요. 들어봤는데 소녀에서 남자로 돌아온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그걸 컴백할 때마다 들어서 이게 뭐람 언제 남자가 되는 거람 맨날 숙녀, 이랬었는데 네, 숙녀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그래요. 아, 근데 컴백하실 때마다 들으실 거예요. 네, 이하이 씨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숙녀. 나이가 상당히 어렸을 때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컴백할 때마다 네. 붙는 어떠한 이 수식어. 수식어거든요. 항상 좀 컴백할 때마다 들으실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이 드네요. 그건 좀 어떠세요? 어렸을 때 데뷔하셨잖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 원투스리프로 데뷔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대가 너무나 어색했어요. 그냥 제가 여기에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얼마 전까지 분명히 내가 이 프로그램을 TV로 집에서 봤었는데 내가 여기 와 있다니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너무 어색하고 또 이렇게 수줍고 항상 그랬는데 네. 요즘엔 조금 그래도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앳된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하이 씨의 이런 좀 성장한 모습이 상당히 네. 뭔가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에 대한 어떤 생각은 좀 있으셨나요? 이번에 컴백하실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아무래도 케이팝 스타 때 정말 네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독특한 저를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그 당시 16살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 조금 더 뭐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제 내면이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컴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봐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앨범을 들으면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저의 목적 달성인데요. 네, 축하합니다. 자, 그래요. 이하 씨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21.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막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때인데 네. 뭔가 꿈꾸는 일들이 있나요? 20대 이루고 싶은 일 혹은 뭐 하고 싶은 것들. 네. 20대 저는 항상 10대 때 꿈꿨던 거는 뭔가 커리어 우먼 막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당당하고 멋있고. 네, 막 항상 멋있게 입고 그런 걸 꿈꿨는데 일단 어쨌든 제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이 된 것 같고 네네. 뭔가 이런 연애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 네. 저런. 근데 사장님께서 아직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에휴. 조금 동태를 지켜봐야 할 것 다들 같습니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뭐 이하 씨가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이하 씨야 네. 뭐 네. 알아서 잘 하겠죠. 다들 알아서 잘 하니까. 내가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말린다고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요. 양현석 사장님께서 이하이 씨에게 네. 귀엽고 요염하게를 많이 주문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염하게, 요염하게. 귀엽게. 사실 이한 씨는 그냥 나이 때도 그렇고 이제 좀 가만히 있어도 귀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요염하게, 귀엽게 이런 걸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정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표정이 멍해지면 차가워 보인다는 말들도 많이 듣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귀엽게 이렇게 주문하시는데 항상 아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봐라. 네 항상 제가 성대모사를 좀 하자면 네. 좀 귀엽게 좀 해라. 네 항상 이렇게 저한테. 귀엽게 좀. 아 네. 역시 YG에 소속된 모든 분들은 네. 양현석 씨를 성대모사 가능하고. 네, 기본 갖춤 네 모두 다. SM에 계신 모든 분들 이수만 선생님 성대모사 가능하거든요. 아 정말요. 아 네. 역시 사장님들 성대모사는 모두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 거군요. 네. 자 그래요. 사실 이하이 씨에 대한 의외의 모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만히 얘기를 안 하고 조금 네. 가만히 있으면은 무표정의 모습을 봤을 땐 좀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좀 네. 속을 알고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발랄한 매력도 있고 귀여운 매력도 있고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요. 네. 애니메이션 마니아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반갑습니다. 정말요? 예, 저도 애니메이션 동지가- 상당히 좋아해요. 네 정말요. 음. 어떤 류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로봇 나오는 것도 되게 아 좋아하고요. 정말요. 그리고 뭐 미래 얘기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해서 저도 취향이 조금 다른데요. 어느 류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고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몇 번을 돌려봤는데요. 네. 마이 리틀 포니라는 아. 그런 동심의 세계로 네네네. 들어간 친구들의 우정을 소재로 다룬 그런 알고 있죠. 애니메이션. 제목을 쭉 나열해 주셔서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편하게 또 얘기하시면 뭐 돼요. 어드벤처 타임도 있고요. 또 명작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아이고 그래티비티 대단합니다. 펄스라고 또 중력폭포라는 한국 제목이 있고요. 아, 영화로 된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하고 음. 시리즈물을 또 좋아하고요. 좀 그러면 좀 쉬시면서 네. 그런 애니메이션들 보시면서 많은 뭐 에너지를 얻으셨겠네요. 네, 굉장히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동시에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서 이렇게 색깔이 예쁜 게 지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빠져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시각적인 어떤 자극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기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얻어낸 재밌는 이야기들 그런 거 있나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네. 되게 음악적인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맞아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보면서도 와 저거 가사로 연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네. 뭔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저도 네. 또 이렇게 색감 같은 걸 보고 있을 때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노래를 써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네네. 또 뭔가 순수한 동심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제가 실제로 타블로바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이야기죠? 동요로 정말 멋있게 앨범을 내면 어떨까. 네, 야 이거 그런- 진짜 정말 대단한 생각이거든요. 사실 네. 동요라는 것을 이제 네, 소화한다는 게 네. 어려워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개구쟁이 이 노래가 어떤 선배님들이 불러주셨지? 제가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네네네. 동요 느낌이 나는 그렇지만 또 아예 동요는 아닌 그런 노래들로 꽉 채워서 앨범을 내면 어떨까? 그런 게 동심도 이제 포함한 그런 네. 앨범이 나온다면 네, 그런 부분도 참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런 네. 컨셉티브한 앨범들 같은 네. 경우에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하신 곡은 산울림이 부른 맞아요. 산울림이 부른 개구쟁이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이 곡도 또 동심 네, 아주 많이 담겨 있죠. 어떠한 이제 악동 같은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네. 곡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음악이라고 하면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풀어내죠. 사랑 얘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네, 또 우리의 일상 안에 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 하나니까 네. 이런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실 때 네. 어떠한 감성을 좀 많이 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해서 네. 뭔가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상으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어떤 가진 판타지를 가지고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네 그런 환상이거나 아니면 제 주변에서 이제 겪으신 분들이 말해준 그런 에피소드들을 들으면서 네네.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뭔가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네. 네네네. 자, 그래요. 또 이하이 씨가 원래 좋아했던 음악 장르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처음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처음에는 굉장히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레스토랑 하시던 곳에서 CD를 많이 틀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언니랑 둘이서 맨날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CD를 넣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팝을 좋아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마이클 잭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렇죠. 마이클 잭슨. 그리고 비욘세를 좋아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리아나의 새로 나온 앨범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아, 리안나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좀 블랙 뮤직을 많이 네, 즐겨 그러네요. 들으셨을 수 있겠네요. 그런 네. 부분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장르들을 네. 배우게 되셨을 텐데 언제 음악을 나의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어떤 꿈을 가지면 내가 끝까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는데 네.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시고 네네. 그래서 나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춘기 때여서 그렇죠. 나가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고 수줍고 이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언니가 또 굉장히 저를 지지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K-pop 스타 나갔을 때도 처음에 굉장히 저라는 아이가 가진 색깔이 어떻게 보면 많이들 안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빨리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사실 음악에 대한 어떠한 고민들이 네. 다 해결되지 않은 채 데뷔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또 이제 해답이 됐을 수 있고 데뷔를 하면서 네. 사실 어린 나이에 데뷔한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힘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큰 정신적인 지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하이 씨가 좀 이후에도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이번 앨범 상당히 많은 분들과도 함께 하셨는데 네. 다음에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뮤지션이 있다면요. 또 있다면요. 사실 한국분이 남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럼 또 일이 좀 넓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또 뭔가 남자 가수분이랑 콜라보를 하고 싶었어요. 태양 선배님도 하고 싶다는. 듀엣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종현 선배님께서도 해주신다면 저는 아이고 저야 영광입니다. 영광이고요. 네. 예, 예. 태양 선배님도 저야 뭐 개인적으로. 불러만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자, 좀 다음 앨범 벌써 다음 앨범 얘기하기엔 조금 이르긴 하지만 네. 그만큼 또 기대감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 네. 좋은 앨범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네. 다음으로 이제 라이브를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다음 곡은 저의 또 다른 이제 메인 곡인 손잡아줘요란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럼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네,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왔습니다. 야, 이 곡도 역시 안신혜 씨, 바버레치 안신혜 씨가 쓴 그런 느낌도 들고 이하이 씨의 이 화려한 애드립이라든지 이하이 씨만 낼 수 있는 그런 이 보컬의 느낌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은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좀 부를 때, 녹음할 때, 진행하면서 좀 느낀 것들도 있으실까요? 녹음하면서는 일단 굉장히 편안하게 녹음을 했고요. 네네. 손잡아줘요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쓰시기 전에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네네. 직접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기도 나누고 수다도 떨면서 여자끼리 수다 떨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네. 구성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악기가 많이 들어오고 빠지고 하면서 다채롭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들으면서 좀 뭐랄까 이하이의 매력을 좀 물씬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앨범이 하프 앨범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네. 나머지 하프는 어디 있나요? 나머지 앞에 어디 있을까요? 네. 아직 나오지 어디 않았는데. 있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이하이 씨 네. 집에 숨겨놨나요? 뭔가 그러니까 이번 하프 앨범의 반응을 너무 뜨겁게 좋아해 주시고 또 네. 사랑해 주셔서 다음 나올 하프 앨범을 또 정말 완성된 앨범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직 트랙 리스트를 아직도 많이 구상하고 있어요. 이번 앨범 녹음 한 달 걸렸으니까 다음 달에 만날 수 있나요? 그럴까요? 근데 아직 녹음은 다 해놨는데 이제 거기서 그래요? 네, 더 그럼 내일 좋은 모레쯤 만나나요? 안 됩니다. 네, 좀 더 좋은 노래가 있을까 싶어서. 좀 더 네. 이제 고민을 해보고 네네네. 이번 앨범을 이제 활동하면서 느낀 것들 또 다시 한번 녹여보고 그런 네네네.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자, 그래요. 뭐 다음 하프 앨범도 또 이번 앨범 들으면서 기다리면 되니까요.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언제든 또 좋은 앨범을 찾아와 주시고. 네. 자, 이하이 씨의 전 사실
이런 걸 좀 여쭤볼 때가 있는데 꿈이 네. 어떻게 되세요? 꿈이요. 꿈이 저는 월드 투어를 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 사실 이런 꿈을 여쭤봤을 때 네,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그 외적인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직업이랑 관련된 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항상 네. 뭐랄까 홀릭데이 계신 분, 워커홀릭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 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요즘에. 그렇게 네. 요즘에 상당히 일에 대한 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네, 월드 투어라는 얘기를 금방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음악을 들려주고 네. 그 사람들을 음악으로서 좀 어떠한 회복을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어가 다른데도 많이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또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네, 노래를 네.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네, 자, 그래요. 꿈의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데뷔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은 꿈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하이 씨 같은 경우엔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케이스다 보니까 네, 이하이 씨처럼 되고 싶다. 혹은 이하이 씨와 같은 루트를 지금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그분들에게 좀 어떠한 팁을 조금 주시자면 어린 나이에 먼저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느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서 저는 그때 당시 오디션을 봤을 때 느낀 점은 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듯이 노래 색깔도 또 각자 다 다른 색깔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색깔을 이제 본인의 색깔을 지키면서 이제 자신감 있게 정말 어디 나가서도 정말 자신감 잃지 않고 노래를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본인의 색깔, 뚜렷한 어떤 개성을 믿고 네, 또 그걸 갈고 닦아봐라 네, 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고 사실 이하이 씨가 이런 얘기하면은 믿어지죠. 개성을 똘똘 뭉치신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공연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네. 앞서서 이제 월드 투어. 사실 네. 이게 공연이 될 수 있는 건데 공연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네, 공연을 네. 하셨지만 또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건 공연 앞으로도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네. 이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있나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머지 하프 앨범이 다 나오고 나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콘서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회사 많은 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앨범이 나오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신다면 네네네, 그렇죠.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네. 당연히 드는 것이니까 네. 그래요. 이제 뭐 공연이 성사가 되기 위해선 네. 우리 팬분들과 또 많이 많은 들어주시고. 분들의 이제 어떠한 이제 리스닝 네, 필요합니다. 사랑해주시고. 그래요. 자, 그래요. 공연 계획 사실 하게 되신다면 네. 저도 보러 가고 싶으니까 꼭 알려주시길. 네, 오예. 자, 이제 악동 뮤지션 수현 씨와도 활동 같이 하셨었잖아요. 네. 예전에. 나는 수현 달라고. 씨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두터우신 것 같은데. 네, 수연이랑은 제 바로 옆동 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백사동, 수연이가 백오동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놀러 오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항상 너무 저보다 정말 어른스럽기도 하고 정말 저한테 힘이 되는 정말 귀엽고 깜찍한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현 씨의 매력도 또 있고 이하이 네. 씨의 매력도 있고 두 분이서 콜라보 하셨을 때도 상당히 재밌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나은 달라로. 맞아요. 상당히 재밌었었고. 네,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때 10대였을 거예요. 20살이 되고 나서였나? 10대였어요. 그리고 수연이도 완전히 어린 친구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네네. 더 어렸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수연이가 20살이 되고 나서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서로 이제 좀 이제 네. 어찌 보면 이제 법적 성인이 된 후에 네, 법적 성인의 감성 그런 네, 것들. 뭔가 색다름이 나올 것 같아요. 재밌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앞으로도 좀 음악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하실 테니까 네.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아쉽다. 어떠셨는지? 네, 일단 오늘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죠. 사실 뭐 일단 이렇게 한숨 노래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참 블루원과 항상 블루원과 통화하다가 얘기했었던 건데 네.
양회사 간의 평화를 지키자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블루영이가 장난으로 통화해서 네네네. 먼저 아름다운. 우리가 네. 그랬었는데 라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네, 더 이게 감사하죠. 또 노래가 또 이렇게 너무 좋고 또 가사도 너무 좋고 해서 잘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양회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네요. 다행이다. 네, 예. 다행이야.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한시름 됩니다. 놓았네요. 어쨌든 그래요. 나중에 또 네. 좋은 이야기 있으면 푸른밤에도 네. 전해주시고요. 네네. 푸른밤에서 또 이하 씨 응원하겠습니다. 후후. 하프 앨범 기대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하이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 들을지 이하이 씨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인크레더블 씨와 함께한 인크레더블 오빠와 함께하는 오피셜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거 어떤 곡인지. 일단 이 노래도 굉장히 힙합스러운 노래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조금은 도발적인 가사의 알겠습니다.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이하이 씨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일주일마다 다이어리에 좋은 글귀나 노래 가사를 적는다. 이번에는 색다르게 적어보고 싶어서 거실에 계시던 엄마를 불렀다. 엄마가 좋아하는 시 구절은 뭐야?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옛날엔 다 기억했는데 라며 한숨을 푹 쉬셨다. 그러다 갑자기 책장에서 낡은 시집 하나를 꺼내오셨다. 종이 사이사이에는 단풍들이 예쁘게 말라 있었다. 엄마는 옛날 생각이 난다며 얼굴을 붉히며 기뻐하셨다. 엄마의 시집에는 김소월, 윤동주, 정호승, 교과서에서만 만났던 시인들의 이름이 콕콕 박혀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어릴 적 본인이 붉은 볼펜으로 그어놓았던 좋은 부분들을 내게 읽어주셨다. 내 나이대의 엄마, 그런 엄마가 샀던 시집, 나보다 나이가 많은 시집. 당연한 것인데도 신기했다. 맞아, 엄마도 소녀였지. 엄마도 청춘이 있었지. 엄마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아니었지. 제일 좋은 시 구절을 불러달라는 내게 엄마는 김춘수의 꽃을 읊어주셨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오늘 내 마음의 영원한 소녀가 된 우리 엄마. 하루의 끝, 오늘은 윤지현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오혁의 소녀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항상 잊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나의 부모님들도 또 어렸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또 함께했던 어떤 마음들이 나의 나이대를 다 지나치셔서 다 얻어내신 것들이라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엄마한테 엄마가 좋아했던 시구절은 뭐야? 엄마 좋아하는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 저는 몰라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이 뭔지. 네,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예전 얘기도 막 예전에 했던 얘기들 쭉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책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좋았었어 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은 나는데 이렇게 구절을 물어보거나 자세하게 막 여쭤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예전에 그래서 저한테 왜 사랑이라는 책이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어쨌든 시 적기 멋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해보세요. 근데 왠지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가 있는데 시 얘기 하도 안 하잖아요. 요즘에 진짜로 정말 안 하잖아요. 시 얘기 뭐 좋아 뭐 무슨 시 좋아 이런 얘기 정말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좀 유행이기도 하기도 했고 좋아하는 시구절 얘기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그 어떤 습관들이 전 쌓여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나 뭐 봤는데 진짜 이거 문장 좋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좀 괜히 막 배척받을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저는 애초에 친구들한테 물론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물어보고. 근데 새롭게 사귄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 좀 더 이제 깊숙이 그 상대방을 알고 싶을 때는 좋아하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더 이제 금방 친해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예요. 물어봐도 되게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뭐 그런 걸 물어봐 막 이러길래 아니면 알고 있는 시가 없어서 민망해서 그렇게 말한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자, 사연 좀 더 볼까요? 상구혁이님, 오늘 새로 산 헤드폰으로 푸른밤을 듣고 있었어요. 음향 공부하려고 산 건데 일단 라디오 먼저 듣고 공부하는 걸로. 26살에 뒤늦게 음향 공부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잘하라고 응원해주세요. 나중에 쫑디 형이랑 같이 일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음향 공부라고 하신 걸 보니까 이제 믹싱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제 늦게 시작을 하셔도 이제 실력이 또 이제 올라가시면 직업으로서 충분히 또 삼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좋아도 만나실 수 있겠죠. 이제 서울에서 일하신다면 사실 되게 좁거든요. 녹음 음악이 이제 믹싱이 되는 곳이나 뭐 이제 뭐 녹음이 진행이 가능한 곳이나 엄청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연이 닿으면 진짜 뵐 수도 있겠죠. 7233님, 새학기는 언제나 힘든 것 같아요. 친화력이 없는 저로서는 친구들에게 말 걸기도 어렵고 친해지기도 어렵네요. 원래 친했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만 들고 저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새학기는 언제나 힘들죠. 이런 생각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새 또 이제 곧 친해질 거고 생각해보면 지금 친한 친구들과도 어색하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그냥 다시 한번 겪는 것뿐이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또 배로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시겠죠. 김주미님, 저 오늘 너무 우울해요. 지난달부터 계속 야근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9시 반에 끝나서 집에 오니 10시.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오자마자 와구와구 먹는데 그런 제 모습이 참 엄청 슬픕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아유, 천천히 드셔야 하는데 체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고생하셨으니까 또 본인을 위한 또 휴식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푸른밤 들으시면서라도 잠깐이지만 좀 다른 생각 말고 편하게 본인을 이제 쭉 진정시키시고 좀 마음의 스트레칭, 릴렉스 이런 것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914님, 얼마 전에 정말 취직하고 싶었던 직장에서 불합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매번 떨어지니 자신감도 하락하고 힘이 나질 않네요. 얼른 빨리 취업이 되어 부모님께 당당히 용돈도 쥐어드리고 싶은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참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소식이 참 자주 와서. 하지만 또 이런 또 애절함,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 또 더 웃으면서 나 진짜 그때 힘들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엄마한테, 가족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됐네 라면서 스스로를 좀 토닥일 수도 있고 성취감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 또 좋게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혜진님, 쫑디, 오늘 처음으로 기타를 쳐봤어요. 공부하느라 제대로 된 취미를 가져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려고요. 손이 많이 아프지만 그만큼 뿌듯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취미를 갖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일하면서 너무 좀 바쁘기도 해서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 잘 좀 못 찾기도 했거든요. 취미도 좀 취미랄 게 딱히 뭐랄까 얘기할 게 없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전 요즘에 사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으로 좀 찾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기타라는 걸 또 이제 취미로 삼으셨으면 많은 것들 좀 배워보시고 이게 또 늘면 늘수록 재밌는 게 기타고 초반에 그리고 순식간에 늘거든요. 진짜 코드 치고 막 이런 기타 하시면 초반에 진짜 재밌어요. 한 달 넘어가면 한 3달 동안 나의 실력이 느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보이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더 잘 쳐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계속 치게 되는데 손도 좀 굳은 살 베기고 하시겠지만 또 영광이 상처라고 생각하시고 취미 즐겁게 즐기시길. 주수미님, 아빠가 술 취해서 들어오셔서 수습하고 오느라 이제 듣기 시작했네요. 아빠 상사분들은 왜 그렇게 회식을 좋아하실까요? 오늘 아빠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잡아서 계속 있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빨리 씻으라고 등 팡팡 두드려 드리니 3분 만에 씻으시고 30초 만에 잠드셨네요. 아이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제 따님이 되게 뭔가 따뜻한 느낌? 이렇게 늦게 들어온 아버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이제 양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치워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정리 이렇게 해주는 가족 딸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이런 따뜻한 그래요 아버지 고생하셨으니까 수미 씨도 이제 내일도 이제 아빠 괜찮아? 하면서 술 많이 먹었던데 그러면서 너무 다정하긴 하지 마세요. 또 많이 먹고 오니까 약간의 이게 차가움이 또 있어야 해. 걱정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도 고생하셨으니까 좀 좋은 추억 좀 몇 가지 만드시게 이번 주말에. 자, 노래 듣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더 위켄드의 Love Me Harder 그리고 자우림의 스타맨. 이 곡은 김영훈님 신청곡입니다. Tell me something I need to know, then take my breath.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빅브레인의 환영 듣고 오겠습니다. 친구들은 작년에 졸업을 하고 저만 초과학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수업을 듣는데 그동안 친구들의 존재가 컸구나 느끼는 요즘이에요. 동시에 너무 그들에게 의존적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4682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혼자서 지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혼자 생각하고 지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죠. 이번 학기에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내시면 어떨까 싶네요. 스스로 많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끝곡 막시밀리언 해커의 홈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